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수요일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이제 1월 겨우 두 번째 주죠. 지금 겨우 두 번째 주 맞나요? 세 번째 주인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만큼 정신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밖에 안 됐는데 하도 큰 변동폭이 나타나다 보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요. 오늘 미국 시장은 그나마 안정적인 시장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시장도 만만치 않은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과연 이게 방향성이 어디로 갈까 했던 상황인데요. 일부 잠잠해진 상황, 특별히 금리물 쪽에서 조금 잠잠해진 상황들을 나타내면서 향후 추이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서서히 눈치 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주요한 포인트는 채권 금리의 급등의 정지,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증시각도기 TV의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일 아침 미국 마감 시장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리가 흔들리는데 특효약은 에듀캐스트.com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지적 산을 잘 쌓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심리가 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성이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이게 경제학으로 풀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경제학으로 풀이가 안 돼서 뭐가 나왔어요? 행동경제학이 나왔죠. 그 부분도 강의를 듣다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보통 증권 강의는 3, 40만씩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낮출 수 있는 최대한 가격 10만 원대까지 낮춰서 10만 원대, 좀 약 올리는 10만 원대이긴 하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에 앞서서 배워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장기 시기열의 투자 성과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책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장중에 금리 인물이 상당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1.2% 근처까지 10년물 금리가 올라갔어요. 1.18%까지 올라갔는데 마감은 1.13%로 전일과 거의 동일한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3월 이후로, 작년도 3월 이후로 가장 높게 올라오고 있고, 이전에는 얼마였나요?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2월 달에는 1%대 중반 정도였죠. 그때는 그 금리가 너무 낮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2년 금리하고 금리 역전된다,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데, 자, 이거죠. 금리라는 건 뭡니까? 금리라는 건 시중에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시중에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돈을 쓸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금리는 보통 올라간다. 근데 시중에 돈 쓸 사람이 없다, 돈이 말라버렸다, 돈을 좀 공급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금리를 내려주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여러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실 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전체 경제의 위험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 GDP, 즉 GDP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숫자화로 계산한 거죠. 돈으로 계산한 게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차를 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거나 이런 모든 행동들. 물론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네, 그런 거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울거나 웃거나 이런 건 안 들어가. 네, 이런 건 안 들어가요. 어쨌든 내가 사고 파는 모든 재화의 유통을 합산한 게 뭐라고? GDP라고. 그게 GDP입니다. 그런데 GDP가 100이면 그럼 시중의 돈은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DP라는 건 시중의 돈 거래가 모두 이루어진 모든 걸 합친 것이 GDP다. 울고 웃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는 빼지만, 인간의 감정 요소는 빠져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경제의 총계면 여기 안에서 노는 게 맞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그래서 세상에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사람이 잉여를 쌓게 되는 게 있죠. 여기서 이렇게 획득을 한 부가 있다면, 재산이 있다면 그걸 잉여로 쌓잖아요. 요거는 그냥 안 쓰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잠겨 있을 수, 집안 금고에, 그렇죠? 집안 금고에 잠겨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GDP에 체크가 안 될 수 있는 영역인데, 문제는 뭐냐면 금고가 이따만해진 거야. 이따만해졌어. 집안에서 1년 동안 경제 생활 하는 것보다 금고가 월등히 근데 이 금고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니까요. 지금 경제 상황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GDP에서 통용되는 재화의 양 대비 자본의 양이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어떻게? 월등히 많아요. 지금. 이미 10년 전에 선진국에서는 4배 정도로 사이즈가 커진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GDP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뭐예요? 기업 시장이 GDP보다 총액이 더 커졌죠. 사실은 기업이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적으로 우리 친구끼리 뭘 하는 경우도 있고, 그잖아요. 그냥 사적으로 동거래도 가능하고, 꼭 기업을 거쳐야만 되나? 기업 안 거치는 것도 많잖아요. 개인 자영업자들 중에 기업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기업이 상장 안 한 기업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상장된 기업의 총액이 GDP 총액보다 커졌다라는 이 사실,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한데, 이게 지금 71년도 브레튼 체제 우주가 깨지면서 종이가 통화의 전면에 드는 신용화폐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지요. 이거는 참고하실 분들은 홍익희 교수님과 제가 대담을 했던 좀 옛날 거 그거 이제 재생 목록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디오 클립에도 이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 요즘에 여기 업로드가 너무 늦어서, 업로드가 아침에 빠른 업로드는 어디냐면 네이버 오디오 클립, 오디오 쪽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챙겨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물론 소리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제 얼굴이 뭐 그다지 잘생긴 건 아니잖아. 굳이 뭐 얼굴을 봐야 해. 그죠? 근데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건 좀 빨리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침에는 강의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아침에는 강의를 하면 안 돼. 진짜. 시간이 다 갔어, 벌써. 자, 그런 상황이라서, 이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뭔가요? 바로 금리예요.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건 바로 금리다. 이건 진짜, 이게 일종의 강의인데, 그치? 이런 게 강의야. 그렇지? 이렇게 강의를 해줄 사람이 한국에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것 치면 제가 사실 1타 강사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사실 그 정도의 1타 강사로 대접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금융권과 증권계의 가치주다.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다. 네. 그런 생각도 가끔 돼요. 이거 또 딴 소리야. 자, 그래서 금리가 자본의 움직임을 결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본의 흐름을 결정하니까.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채권 시장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게 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곧 비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바람이 많이 불면. 그러면 금리가 막 치솟아 오르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그래, 이제 테이퍼링이 곧 오겠구나. 인플레이션이 오겠구나.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리겠구나. 금리가 올라가겠구나. 금리 인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지금 주린이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권에 있는 애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다루는 애들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할 건가. 미국 같은 데는 헤지 펀드나 일반 펀드나 개인보다 이런 전문가들 집단이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쵸? 걔네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걸 생각해야 안 해요.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반응을 하죠. 근데 여기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오르면 어떻다? 뭐지? 어떻게 하지? 테이퍼링 곧 하겠는데? 그래서 어제 테이퍼링이 불거지면서 전반적으로 달러도 강세가 됐고, 조금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연준 총재들 3명이 발언포를 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터 조지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는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금리도 올리는 거야? 라고 했더니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동안에 제가 연준은 무슨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오른다. 여러분과 더불어 여러분을 덕택에 미국을 계속 해봤더니 내가 미국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걔네들 무슨 생각하는지 이제 다 알겠다라고 까지 표현을 드는 게 바로 이런 거지. 자, 다 알아. 근데 안 할 거라니까. 지금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올해 말 경제가 강해도 통화 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그 다음에 에릭 로젠그린 보스턴 연은 총재는 향후 2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2%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론되는 내용은 뭔가요? 연준은 평균 물가 목표제까지 됐지만 2% 수준에서 상당 수준 이상 올라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2, 2.3, 2.4 어딘지 몰라. 근데 하여튼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상태로 지속된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금리를 올릴 것 같진 않다. 테이퍼링은 좀 다른 얘기예요. 금리를 올릴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의 연준 사람들끼리의 생각 덩어리예요. 컨센서스라고 보죠. 예,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이게 그들의 컨센서스예요. 자, 이걸 바닥에 깔고 시장을 이해하셔야, 이거 거시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거시트를 깔고 이해하셔야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지.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 사람들은 겁을 먹지. 응? 왕년의 장수가 오면 일단 겁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얻어맞아 봤거든. 제 번째 엄청 센 거 알거든. 쟤한테 한 대 맞았는데 겁나 아파. 또 맞으면 어떡하지? 하고 움츠려든 가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본능적으로 움츠려진 이 가슴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장은 눌리는 거지. 전일 달러 강세 확 나타난 것도 금리가 오르니까 이렇게 하면 테이퍼링 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씨 너무 또 달러 떨어졌네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핵심적인 상황, 각도기의 생각, 핵심적인 상황. 자, 연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쉽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거다. 테이퍼링은 좀 다른 문제. 네, 금리는 쉽게 올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시장 생각은 그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요. 신용도 많이 썼고 많이 차입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금리 올리면 나 뒤지는 거지?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 간극이 언제 메꿔질 거냐. 이게 핵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 때릴 거야 하고 겁을 먹어. 근데 지나보면 때려요 안 때려요?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연준은 때려요 안 때려요. 당분간 안 때릴 거거든. 당분간 안 때릴 건데 시장이 진짜 안 때리네. 저 형 진짜 나 안 때리네. 지난번에 나 한 대 맞고 엄청 아팠는데 그 멍이 아직도 안 가신 것 같은데 안 때리네. 안 때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다시 시장이 그 기조에서, 안 때리는 기조에서, 즉 금리 인상이 당분간 없는 기조에서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약간 경계선인데, 그러나 오늘 하나의 시그널을 줬다는 것이죠. 금리가 더 이상 푹푹 오르다 살짝 안 오르니까 다시 뭐가 돌아왔어? 금리가 푹푹 오르다가 안 오르니까 다시 뭐가 돌아왔어? 네, 달러 약세가 돌아왔습니다. 달러 약세 90.01, 무려 0. 거의 한 4% 넘게 달러가 약세됐고, 그걸 그대로 유로 달러가 받으면서 1.22를 기록했고요. 달러 엔도 거의 다 받았어요. 103.75, 104에서 103.75 떨어졌고, 그러나 원은 안 받았습니다. 1094원 61전 거의 안 받았고, 위안 좀 받았습니다. 6.442로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3, 3년물 1.87. 자, 이렇게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은 들썩 하면서 구리는 2.2% 올라서 다시 8,004, 그다음
WTI 잘 올라요. 지금 왜냐하면 사우디가 계속 감산, 우리 안 한다니까. 우리 감산할 거야. 100만 배럴 계속 감산해. 확실해. 이러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2% 올라가면서 53.33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은 가격도 1.7% 올랐습니다. 반면 금 가격은 전일 올라서 그런지 안 올라요. 잘 안 올라. 근데 비트코인 다시 1.5%. 비트코인은 정신이 없어서 이거는 측정해서 뭐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34,000달러가 넘어 있고요. 네. 브라질 헤아라가 장난 아니게 움직입니다. 2.4%나 움직여요. 이건 하루에 국가예보가 2.4%. 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을 어떻게 그러냐 봐야 되는데 페이스북 오늘도 2.2%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네, SNS 기업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들에 대한 부담감들은 살아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별로 못 올랐고 전반적인 시장도 그렇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애플 0.14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18, 알파벳 1.07 떨어졌습니다. 아마존만 0.21% 올랐고요. 반면에 칩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계속 강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1%가 올랐는데 여중에서 오늘은 인텔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자, 2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TSMC한테 7나노를 줄 거니? 삼성한테 7나노를 줄 거니? 자, 삼성이 추가적인 랠리의 여부는 이 인텔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 시장은 뭐냐면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가는 자동차처럼 호재 냄새만 맡아도 달려요. 지금 빵빵 터져. 근데 이거 조금 조심하시죠. 네, 너무 빵빵 터져서 항상 변동성이 너무 큰 거는 자, 조심하시자라는 건 뭐냐면 항상 냉정을 지켜야 돼요. 누가 뭐라든 남 잘 되는 건 박수 쳐주고 자,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주라는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야 내 마음이 안 흔들립니다. 예. 심리는 어디? 증시각도기 TV에서. 심리의 안전판 증시각도기 TV. 네.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올랐고 퀄컴은 1% 빠졌고 AMD 1.9% 빠졌고 엔비디아 1%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큰 폭이 빠졌었는데 오늘 4.7% 반등에 성공했는데 인도 타타 자동차의 라인을 이용해서 인도에서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큰 시장이 하나 또 열리니까 거기에 반응한 것 같고 오늘 기업 뉴스 중에 정말 큰 뉴스는 현대차가 디젤 엔진 개발을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솔린도 안 하겠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쪽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로 모든 그걸 전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는 시간 때문에 한 7분 뺏겨가지고 오늘 이 정도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중요한 얘기는 말씀드린 것 같고 핵심적인 사항들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판단하고 이해 안 되시면 한두 번 더 들어보시고 옛날 거 들어보시고 하시면서 강의도 들어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자, 한국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이건 갈 때까지 가던가 갈 때까지 가면서 지수와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던가 아니면 수익률 목표치를 낮추고 일부를 피해놓고 가든가.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피해놓으면 고점에서 다시 들어가요. 이건 진짜 양자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도 뵙겠습니다. 안녕.